시대 현재를 돌아보는 역사 평행 이론, 날카로운 역사 인식으로 우리 사회를 분석하는 기자죠. 한국일보의 김광원 기자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네. 어제 영국이 코로나 관련해서 4단계 봉쇄에 돌입한다는 뉴스가 나왔잖아요. 이 우리나라도 상황이 좋아 보이진 않는데 가급적이면 외출을 좀 삼가고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격리에 대한 얘기 준비하셨다고요? 예. 뭐 지금은 우리뿐 아니고 전 세계가 비자발적인 고립 상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이 격리라는 게 꼭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이를테면 지금 방학이 가까워오고 있잖아요. 네. 저는 학교에서 방학하는 기간이 다가오면 생각나는 고등학교 선배가 한 명 있어요. 그래요? 네, 별명이 사각 팬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름 방학을 사각 팬티 한 장으로 버틴 선배였는데 집에서 공부만 한 거죠. 그렇군요. 이 방학 전에는 평범한 4년제 대학에 갈 성적쯤이었는데 이 방학 기간에 자가격리 덕분에 결국 소위 스카이로 진학을 했습니다. 정말 방학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하다. 이것을 보여주신 분 같은데 특히 요즘은 인터넷 강의도 많이 하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정말 얼마든지 좀 성적을 역전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집안에서 보낸 시간이 길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행사나 뭐 이런 게 팍 줄어서 무언가에 집중할 시간이 많아지면 좋은 점이 많죠. 그러니까 오늘은 특별히 격리를 효과적으로 활용한 역사적 인물을 몇 분 소개할까 합니다.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가장 먼저 아마 그 유배지로 떠난 그 선배분들, 그분들이 제일 먼저 떠오르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유배하면 정약용 선생을 빼놓을 수 없죠. 네. 뭐 경세유표, 먹민시서 같은 책이 다 유배지에서 썼거든요. 이분이 평생 500권 넘는 책을 썼기 때문에 뭐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이분은 비자발적인 격리 기간에도 시간 낭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유배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분이 사실은 이현적 선생입니다. 이번에 정말 알차게 보냈거든요. 네. 그 김괭필, 정여창, 조광조, 이황을 소위 동방 오연 이렇게 추존했거든요. 옛날 분들이. 네. 그래서 이제 훌륭한 분인 거죠. 그래서 이분 이황 선생보다는 선배입니다. 근데 해제 선생은 김괭필 등 3명의 선배와 달리 많은 저수를 남겼거든요. 네. 이분이 57에 강제로 유배를 갔습니다. 북한 지역이죠. 그래서 이곳에서 6년 동안 작고하실 때까지 자신의 학문적 업적에서 가장 중요한 책들을 저술을 했습니다. 이 책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태계 선생이 바로 이 시기에 저술된 책을 읽어보고 나서 이현적의 깊은 학문 세계를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이 유배지로 간 덕분에 저술에 좀 매진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아마 유배를 안 갔다면 책을 제 생각에 안 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간계라는 곳이 평안북도에 있는 지역인데 대부분 산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군요. 이분이 이제 아는 사람도 없고 뭐 바람 소리밖에 안 들리는 곳이었겠죠. 네. 오히려 그래서 더 저술에 집중했을 것이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모비딕이라는 소설이 있잖아요. 네네. 이 소설을 허먼 멜빌이라는 분이 썼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글을 써야 하는 사람에게는 고요함과 차분함, 잔디자라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공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글을 쓰시는 분들은 어디 이렇게 산에 가시거나 사찰에 들어가시거나 이런 경우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죠? 그렇죠. 네. 정말 이 유배지가 딱이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예. 이 르네상스기를 대표하는 지식인 중에 한 명이 이제 몽테뉴잖아요. 수상록을 쓴 분인데 이분은 정말 혹독한 자가격리를 했습니다. 외부로부터 격리된 탑을 세우고요. 그 안에 만든 골방에서 20년간 책 읽고 글만 썼습니다. 스스로요? 예. 이분이 말한 게 뭐냐면 마음이 무언가에 집중할 때면 파리가 웅웅거리는 소리도 쉽사리 그 몰입을 깨트릴 수 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건 좀 심하다 싶은 건데 공부에 너무 몰입해가지고 심지어 자식들 중에 몇 명이 죽었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고백까지 남겼습니다. 그래요? 네. 자식들이 많았나 봐요. 그죠? 그때는 애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무리 그래도 좀 이 부분은 좀 그런 부분인데 어찌되었던지 간에 이 몽테뉴는 고립된 공간에서 역사에 남을 훌륭한 성과를 내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우리도 뭐 지금 자의반 타의반으로 지금 이 조용한 시간들을 좀 얻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도 되거든요. 우리 김 기자님은 어떤 활동을 좀 추천해 주시고 싶으십니까? 뭐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겠지만 저는
책 읽기를 꼭 리스트에 넣었으면 합니다. 네. 제가 최근에 무슨 멋있는 말을 읽었거든요. 러시아 시인 요시 브로드스키라는 인물이 이런 네. 말을 했습니다. 국가 지도자를 뽑을 때 정치적 강령 대신 독서 목록을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면 나라의 불행이 줄어들 것이다. 정말 의미심장한 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보통 사람들도 댐댐이를 평가할 때 알게 모르게 이런 기준이 적용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좀 내공을 쌓을 좋은 기회입니다. 근데 이제 약간 의외의 말인데요. 공방 안에서의 몽테뉴의 모습은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달랐습니다. 네. 골방에 스스로 가두고 자기 자식 중에 몇 명이 죽은지 모르고 그런 상태까지 된 걸 보면은 책상에 앉아서 막 눈알이 튀어나도록 책만 읽어서 같잖아요. 네네. 근데 이 사람은 방 안을 서성거리면서 빈둥거릴 때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몸을 움직이고 있을 때 생각이 잘 떠오른다 이런 이유였었거든요. 실제로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책을 읽다가 어렵잖아요. 그럼 막 끝까지 읽는 게 아니고 손에서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이해도 안 되는 거 오래 붙들고 있으면 힘이 축 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었거든요. 네. 이 몽테뉴가 하나의 모범이 될 수 있다면 열심히 하겠다는 이런 결심보다 오히려 주변 환경을 정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타이에 의해서 주변이 많이 정리됐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목표를 하나 딱 정하면 뭔가 성취를 이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공간과 시간 확보가 1순위다 이 말씀이신데 예. 몽테뉴보다도 더 부지런하고 또 열정적인 사람은 많을 테지만 또 몽테뉴만큼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을 좀 확보하려고 애쓴 사람은 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냥 이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고요. 예. 오늘 이야기 마지막 이야기의 장소는 영국입니다. 네. 1726년 봄에 윌리엄 스터클리라는 과학자가 한 동료 과학자하고 사과나무 밑에서 차를 마시다가 중요한 얘기를 듣습니다. 네. 그 동료 과학자가 고백하기를 나는 사과나무를 잘 관찰한 덕분에 가장 중요한 과학적 업적을 성취할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과나무를 계속 강조하시는 걸 보니까 뉴턴 이야기인가 봐요. 예, 맞습니다. 이 뉴턴이 이제 만류 인력의 법칙을 발견했죠. 근데 그 시기가 중요합니다. 네. 1655년쯤이거든요. 그때 런던에 흑사병이 돌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했냐면 네. 런던 인구의 20% 10만 명이 희생당했습니다. 네. 런던이 봉쇄됐거든요. 그러니까 뉴턴이 다니던 케임브리지 대학도 휴교를 했고요. 그러니까 도시 봉쇄가 이어지니까 뉴턴은 그 기간 동안에 고향에 돌아와 인력에 관한 이론들을 정리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흑사병과 격리가 그의 학문적 성취에 크게 기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좀 더 멋있는 말을 하면 맹자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네. 사람이란 하지 않는 것이 있은 후에야 무엇인가 하는 것이 있게 된다. 이 몽테뉴와 뉴턴은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격리로 말미암아 무수히 많은 일을 하지 않을 수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덕분에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이런 말도 있는데 고적한 이 시간을 보다 좀 충실하게 즐길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역병의 시대를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지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역사평행 이론의 한국일보 김광원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